안녕하세요. 이혼 형사 전문 김일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상간녀에게 협박하면 오히려 내가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 인데요. 이 질문 생각보다 실제로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상간자 위자료 청구죠. 하지만 요즘엔 그 반대 상황도 많습니다. 배신당한 부인이 상간녀에게 화가 나서 강하게 말했는데 그걸 계기로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이없다. 그럴 자격이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행동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찬찬히 풀어드릴게요. 형법상 협박죄는 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말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무서울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는요, 실제로 해칠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가만 안 둬. 너 인생 망하게 해줄게. 회사에 너 불륜 사실 다 퍼뜨릴 거야. 내 남편을 뺏었으니 똑같이 당해봐야지. 이런 말을 문자, SNS, 전화로 반복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신당한 입장에서 분노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녀가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일반 협박죄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요. 또 흉기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해서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한 말 한마디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손해를 입혔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간녀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반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요,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 조건은 3가지인데요. 첫째, 협박이 사회적 기준으로 과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상간녀가 실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협박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말다툼은 협박죄가 안 되지만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였다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부인이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반복했다면요, 협박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끄럽지도 않냐고 한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녀가 먼저 자극적인 행동을 했다면 역시 부인의 대응도 형량에서 감경이 되거나 적절하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은요, 도덕과 법을 분리해서 봅니다. 불륜녀가 잘못했으니 뭐든 해도 된다는 건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언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요,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부인의 입장이라면 화가 나더라도 협박성 발언은 절대 금물입니다. 차분히 정당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세요. 협박죄 고소를 당했다면 발언의 맥락과 감정 상태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간녀의 입장이라면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면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죠. 손해배상까지 바라본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세요.
분류 문제는 그 자체로도 큰 고통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까지 실수를 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순간, 법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복잡하고 억울하시다면 김일환 변호사가 조용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협박죄 방어까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